너 같은 여자가 회사 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2달 전엔 아니었어. 지금은 이 신도시 주인이야. 저는 오늘 제 외동아들의 상견례장에서 35년 산 남편의 따귀를 때리고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67 임정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다르게 불렀죠. 가구거리 유령이라고요. 35년. 저는 남편의 가구 공장에서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나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았죠. 유령처럼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일식당. 아들 현우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죠. 저는 시장 바구니를 들고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직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낡은 옷차림의 노인이 이상했겠죠. 손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예약했어요. 조현우 상견례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안내했습니다. 일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사람들도 화려했죠. 남편 조천득이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70살. 머리를 기름으로 반들반들하게 빗어 넘겼더군요. 옆에는 아들 현우가 있었습니다. 34. 역시 정장 차림이었죠. 맞은편에는 예비 며느리 강세희와 그 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희는 화장이 진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죠.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못했어요.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바구니를 든 채로요. 조천득이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죠. 이 여편네가 여기 왜 왔어? 목소리가 컸습니다. 모두가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테이블로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조천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팔을 잡았죠. 나가. 지금 당장. 아들 현우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예비 며느리 강세희가 저를 훑어봤습니다.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 이런 분이 시어머니세요? 세희의 어머니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조 사장님, 이게 무슨... 조천득이 저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문 쪽으로요. 이 여편네가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저는 조천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따귀를 때렸습니다. 짝! 소리가 컸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죠. 조천득이 뺨을 만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2년이 감히. 제가 말했습니다. 차갑게요. 조천득, 나는 당신 여편네가 아니야. 이제부터는요. 조천득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죠. 뭐, 이혼하자고? 좋아. 당장 해. 너한테 줄 건 없지만. 저는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죠. 이혼은 내가 원할 때 할게.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천득 앞에 던졌어요. 이게 뭐야? 조천득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웃었습니다. 토지 소유권 증명서야. 당신네 공장 부지 말이야. 조천득이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그 땅 주인이 나야. 35년 동안 당신 몰랐지? 조천득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현우를 봤습니다. 내가 무시하던 엄마가 사실은 사장님이었어. 너희 공장 주인이었다고. 현우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세희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 결혼 못하겠어요. 세희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세희의 부모도 따라 일어났죠.
그때 일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죠. 임정숙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그 호칭에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지배인이 제 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호텔 귀빈실을 준비해뒀습니다. 저는 지배인을 따라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조천득과 현우의 당황한 얼굴, 강세희의 놀란 표정, 모두 제 뒤에 남겨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35년. 참 길었구나. 하지만 이제 끝이다. 3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32이었죠. 조천득과 결혼한 지 1년. 신혼이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조천득은 가구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죠. 직원은 5명. 저는 매일 공장에 나갔습니다. 청소를 하고 밥을 했고 심부름을 했죠. 작업복을 입고 나무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얼굴도 손도 거칠어졌어요. 조천득은 저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야 또는 여편네라고 불렀죠. 야, 밥 안 가져와? 여편네, 이것 좀 치워. 저는 대답했습니다. 느려. 아들 현우가 태어났습니다. 기뻤죠. 하지만 조천득은 달랐습니다. 아들 낳았으니 이제 제 역할 다 한 거지? 그렇게 말했어요. 현우를 키우며 저는 공장 일도 계속했습니다. 아기를 업고 청소를 했죠. 밤에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공장이 커졌어요. 직원이 20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 대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청소를 했죠. 조천득은 달라졌습니다. 돈이 생기니 태도가 변했어요.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밤늦게 들어왔죠. 술 냄새와 향수 냄새를 풍기며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때문이었죠. 현우는 자랐습니다. 중학생이 됐어요. 어느 날 현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입고 다녀? 창피해.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이래야 내가 학교 다니지. 그래도 좀 깨끗하게 입고 다녀. 친구들이 놀려. 현우도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공장은 더욱 커졌어요. 대형 공장이 됐습니다. 직원은 100명, 조천득은 사장님이 됐습니다. 정장을 입고 다녔죠. 고급차를 몰았어요. 저는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조천득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밖에 나가지 마. 창피하니까. 내가 뭐가 창피한데요? 그 꼴로 사장 부인이라고 다니면 우리 회사 이미지 떨어져. 현우도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말이 맞아. 좀 조용히 있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조천득의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빠, 오늘 호텔에서 봐요. 저는 조천득을 따라갔습니다. 몰래요. 호텔에 들어가는 조천득을 봤습니다. 젊은 여자와 함께였죠.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습니다. 집으로요.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제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돈도, 집도, 기술도. 30년을 남편 뒷바라지만 했던 저는 혼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참고 기다리자.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주신 통장이었습니다. 25년 전에요. 정수가 이거 넣어줄게. 아버지가 가진 땅이야.
아버지는 경기도 변두리에 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쓸모없는 땅이었죠. 길도 없는 맹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게 주셨어요.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야. 아버지는 그 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땅을 몰래 보유했습니다. 조천득에게 말하지 않았죠. 25년 동안요. 통장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25년 전 그날로 돌아갑니다. 제가 조천득의 외도를 목격한 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습니다. 밤새도록요. 다음 날 아침, 조천득이 집에 왔습니다. 태어냈죠. 밥은? 제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조천득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빠. 늦게 들어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조천득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주저앉았죠. 이혼해야 할까요? 아니면 참아야 할까요? 현우를 봤습니다. 10살이었죠.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갈게. 그래. 조심히 가. 현우가 나갔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혼하지 않기로요. 현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아버지가 필요했으니까요. 대신 다른 걸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서랍에서 아버지의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죠. 경기도 어느 변두리, 2000평, 길도 없는 맹지였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었죠. 조천득은 이 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쓰레기 땅, 팔아버려. 돈이라도 될까?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거예요. 뭐 했어? 흙이나 파먹게? 조천득이 비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땅을 지켰습니다. 25년 동안요. 매년 재산세를 냈습니다. 몇십만 원씩이었죠. 조천득 몰래요. 조천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조천득은 여전히 바람을 피웠죠. 현우는 대학생이 됐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유학 가고 싶어? 유학? 응. 아빠가 돈 대준대. 저는 놀랐습니다. 아빠가? 응. 아빠 말이 엄마는 돈이 없으니까 아빠한테만 잘하래.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천득이 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현우는 유학을 갔습니다. 3년 동안요. 돌아온 현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를 무시했죠. 엄마, 제발 좀 그만 입고 다녀. 친구들한테 소개도 못하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봤습니다. 경기도 제3기 신도시 개발 확정, 상업지구 지정, 제 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이 땅 시세가 어떻게 돼요? 부동산 중개인이 대답했습니다. 아, 거기요? 지금 평당 1억씩 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1억이요? 네. 상업지구로 지정돼서 땅값이 폭등했어요. 2000평, 평당 1억, 200억, 아니, 더 오를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25년, 제가 지킨 땅이 황금이 된 겁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혼잣말을 했죠.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천득에게요.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우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 누구랑? 강세희. 좋은 집안 딸이야.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조천득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지 마.
창피하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그날이 바로 그날이다. 모든 걸 끝낼 날이다. 상견례 2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공장 창고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혼자서요. 늘 하던 일이었죠.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천득과 누군가였어요. 사무실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문틈으로요. 저는 걸레를 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여편네를 내보낼 거야?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비서 김미란이었죠. 조천득의 내연녀였습니다. 조급해하지 마. 현우 결혼하고 나서야. 조천득의 목소리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 김미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 결혼 자금 때문이야. 장인 될 사람이 돈 많거든. 합작 사업도 할 거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천득이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만 시키면 정수기는 필요 없어. 그때 이혼하고 당신이랑 재혼할게. 김미란이 웃었습니다. 정말? 약속이야? 그럼. 그 여편네 평생 고생만 시켰으니 이제 버려도 돼.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김미란이 다시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거야? 저 여자한테도 줘야 하잖아. 조천득이 비웃었습니다. 줄 게 뭐가 있어? 명의가 다 내 거야. 공장도 내 이름이고. 정말로? 응. 걱정 마. 정수기한테 줄 건 한 푼도 없어. 김미란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잘 됐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조천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정수기가 버티면 정신병원에 보낼 수도 있어. 정신병원? 응. 요즘 이상해 보이거든. 헛소리도 하고. 진단서 받으면 강제 입원 가능해. 김미란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당신 정말 똑똑하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신병원, 강제 입원. 조천득이 저를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창고 안으로 들어갔죠. 조천득과 김미란이 나갔습니다. 저를 보지 못했어요. 저는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죠. 35년. 이게 제 삶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울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죠.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방금 대화를 녹음한 겁니다. 증거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률사무소 정담입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이혼과 재산 분할입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수진 변호사, 50대 여성이었죠. 앉으세요. 말씀하세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 남편의 외도, 그리고 땅 이야기. 김수진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그 땅이 지금 얼마예요? 200억 정도요.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김수진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 땅을 25년이나 지키셨다니. 남편은 몰라요. 그럼 더 좋죠. 혼인 전 재산이니까 남편 몫이 없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부지도 제 땅이에요. 네. 김수진 변호사가 다시 놀랐습니다. 공장 부지가요? 네. 20년 전에 친정아버지가 사주신 땅이에요. 그 위에 공장을 지었죠. 김수진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명의가 임정숙 씨로 돼 있네요. 네. 남편은 사용만 한 거예요. 김수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공장 폐쇄하고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김수진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법적 조치를 시작하죠. 상견례 날에 할 수 있나요? 상견례 날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게요. 네. 그날 모든 걸 끝내고 싶어요. 김수진 변호사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상견례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천득과 현우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거실에서요. 몰래요. 아빠, 결혼 자금은 언제 줄 거야? 현우가 물었습니다. 상견례 끝나고 줄게. 얼마나? 1억. 그 정도면 되지? 현우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1억밖에 안 돼? 많은 거야.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야. 현우가 투덜거렸습니다. 엄마는 뭐 안 줘? 엄마한테 뭐가 있어? 그냥 무시해. 현우가 웃었습니다. 그러게. 엄마는 항상 창피하게만 해. 조천득이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에 오지 말라고 했어. 오면 망신이야.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아빠. 엄마만 나가면 우리 완벽해. 저는 문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분노만 있었죠. 엄마만 나가면 완벽하다. 제 아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내일 상견례. 제가 준비할 날이었죠. 다음 날 아침, 조천득이 나가려 했습니다. 나 상견례 준비하러 간다. 그래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천득이 이상하게 봤어요. 당신 오늘 오지 마. 알았지? 걱정 마세요. 안 갈게요. 조천득이 안심하며 나갔습니다. 현우도 나갔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35년 동안 입어본 적 없는 옷이 있었어요.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이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10년 전에 산 옷이었습니다. 한 번도 입어본 적 없었죠. 입어봤습니다. 맞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업복이 아닌 정장을 입은 저는 다른 사람 같았어요. 머리를 빗었습니다. 화장도 했죠. 가볍게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장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토지 소유권 증명서, 공장 부지 등기부등본, 이혼 서류, 녹음 파일, 모든 증거였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가주세요. 어느 호텔이요? 강남 그랜드 호텔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지나갔죠. 35년. 이 거리를 몇 번이나 지나다녔을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지막이었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냈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인이었으니까요. 이 호텔의 지분도 제 땅으로 산 거였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일식당이 있는 층이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일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온 겁니다. 조천득이 저를 보고 소리쳤죠. 이 여편네가 여기 왜 왔어? 저는 걸어갔습니다. 천천히요. 강세희가 저를 훑어봤습니다. 어머, 이런 분이 시어머니세요? 세희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세희를 봤습니다. 차갑게요. 강세희 씨, 당신은 누구죠? 세희가 당황했습니다. 네, 저는 현우 오빠의 약혼녀인데요. 약혼녀?
현우가 당신을 사랑해서 만나나요? 세희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웃었습니다. 거짓말. 당신은 돈 때문에 현우를 만났어요. 세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세희에게 건넸죠. 당신 집안 재산 조회서예요. 파산 직전이더군요. 세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세희의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조 사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조천득도 당황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강세희 씨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30억 빚이 있어요. 그래서 부유한 집안과 혼인하려는 거죠. 세희의 어머니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런 모욕을 받을 순 없어요. 우리 갑니다. 세희 가족이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세희 가족이 멈췄습니다.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현우가 세희 씨한테 산 명품 가방 영수증이에요. 현우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게 뭐가... 저는 영수증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500만 원짜리 가방이네요. 근데 결제한 카드가 이상해요. 조천득이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임정숙 명의 법인 카드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현우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실수야. 카드를 잘못. 저는 현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야. 내가 제 카드를 몰래 가져간 거지. 현우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세희가 가방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런,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세희가 울며 나갔습니다. 세희 가족도 따라갔죠. 조천득이 화를 냈습니다. 이 여편네가 다 망쳐놨잖아. 저는 조천득을 똑바로 봤습니다. 망친 건 당신이야. 35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바람 피운 당신이. 조천득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뭐, 내가 망쳤다고? 내가 너 먹여 살렸잖아. 저는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먹여 살렸다고? 천득아, 이게 뭔지 알아? 서류를 조천득 앞에 던졌어요. 공장 부지 등기부등본이야. 조천득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왜? 읽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공장 부지 주인이 누구야? 조천득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정숙.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 나야. 2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땅이야. 그 위에 내가 공장을 지은 거지. 조천득이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현우도 놀랐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야? 저는 현우를 봤습니다. 정말이지. 너희가 무시하던 엄마가 사실은 땅 주인이었어. 조천득이 애원했습니다. 여보, 그건 우리 같이 쓰던 거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땅이야. 당신은 임대료도 안 냈어. 조천득이 당황했습니다. 임대료?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0년치 임대료 청구서야. 계산해 봤더니 50억 정도 되더라. 조천득이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50억이라고?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경기도 신도시 토지 소유권 증명서야. 조천득이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죠. 2000평? 상업지구. 조천득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얼마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300억. 아니, 더 오를 거야. 조천득이 기절하듯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현우도 멍한 표정이었죠. 엄마가 300억?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무시하던 가구거리 유령이 300억대 자산가야. 그때 호텔 지배인이 들어왔습니다. 임정숙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배인이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빈실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배인을 따라 일어섰습니다. 조천득이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저는 조천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거 이뤄줄게. 이혼. 조천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혼? 저는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사인해. 재산 분할은 없어. 당신 명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천득이 울먹였습니다. 여보, 35년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35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현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저는 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넌 아까 뭐라고 했지? 엄마만 나가면 완벽하다고. 현우가 울었습니다. 그건 아빠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하지 마. 내가 한 말이야. 저는 돌아섰습니다. 지배인을 따라 나갔죠. 뒤에서 조천득과 현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끝이었으니까요. 귀빈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죠. 창문으로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지배인이 차를 준비했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지배인이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 한숨이 나왔죠. 35년. 드디어 끝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수진 변호사였어요. 임정숙 회장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만 남았습니다. 조천득 씨가 사인만 하면 이혼은 바로 성립됩니다. 공장은요? 공장 폐쇄 명령이 내일 내려갑니다. 토지 반환 소송도 제기했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이 수고하셨죠. 25년을 참으셨으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조천득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울었나 봅니다. 여보. 저는 조천득을 봤습니다. 더 이상 감정이 없었죠. 무슨 일이에요? 조천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기회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35년 동안 기회가 없었나요? 조천득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요? 조천득이 울먹였습니다. 당신을 무시한 것, 바람핀 것, 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조천득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35년을 살았잖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의미요? 당신한테는 있었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없었어요. 조천득이 손을 뻗었습니다. 제발. 공장은 내 인생이야. 저는 조천득의 손을 피했습니다. 그 공장은 제 땅 위에 있어요. 이제 돌려받을 거예요. 조천득이 절규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35년 전에 내게 했던 말 기억해요? 너 같은 건 흙이나 파먹고 살아라. 조천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당신이 흙 파먹고 사세요. 조천득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울고 있었죠. 저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현우를 마주쳤습니다. 현우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현우를 지나쳤습니다. 엄마, 제발 얘기 좀 들어줘.
현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현우를 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어요? 현우가 울먹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를 무시한 거, 아빠 편만 든 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우야, 넌 엄마가 가난하고 초라할 때는 무시했어. 근데 이제 와서 돈이 있다니까 찾아오는 거지?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짜로 후회해. 저는 현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거짓말. 너희가 사랑하는 건 나의 아니야. 내 돈이야. 현우가 무너졌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현우를 두고 걸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신도시 땅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경기도 변두리에 도착했습니다. 제 땅이었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요금을 냈어요. 땅을 바라봤습니다. 넓었습니다. 2,000평? 25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길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포장도로가 깔려 있었어요. 주변에 건물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었죠. 저는 땅 한가운데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죠. 아버지, 고마워요. 이 땅 덕분에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어요. 임정숙 회장님, 저 박재민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예요? 평당 2억. 총 400억입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400억이요? 네. 대기업에서 매입하고 싶어 합니다. 상업시설을 지으려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팔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400억.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이 필요 없었어요.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400억 중 300억은 제가 받았고 100억은 기부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예요. 조천득처럼 남편에게 시달리는 여성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폐쇄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조천득의 가구 공장은 문을 닫았죠. 조천득은 파산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현우도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망했으니까요. 강세인은 혼약을 파기했습니다. 당연했죠. 저는 그 모든 걸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동정심은 없었어요. 그들이 저한테 했던 것과 똑같이 당한 것뿐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죠. 넓고 밝았습니다. 제 평생 처음 가진 제대로 된 집이었어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죠. 아름다웠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택배였습니다. 임정숙 회장님 맞으십니까? 네. 택배입니다. 상자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었어요. 열어봤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죠. 조천득의 필체였습니다. 여보, 나 천득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35년 동안 당신을 힘들게 한 거 후회해. 용서해줘. 제발.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죠. 용서는 없었습니다. 35년의 상처는
편지 한 장으로 치유되지 않았으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회사를 차렸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였죠. 직원은 10명.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제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신도시개발 대표이사 임정숙.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 보였죠. 작업복을 입었던 과거는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엄마, 나 현우야. 제발 좀 도와줘. 도와달라니요? 현우가 울먹였습니다. 나 지금 일용직 일해. 하루에 10만 원 벌어. 월세도 못 내.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요? 엄마, 제발 돈 좀. 100만 원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현우가 울었습니다. 엄마, 나 내 아들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아들이요? 엄마만 나가면 완벽하다고 한 그 아들 말이에요? 현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울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조천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제발 만나줘. 밥도 못 먹고 있어. 도와줘. 저는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일주일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김미란이었어요. 조천득의 내연녀였죠. 임정숙 씨죠? 네. 누구세요? 김미란이에요. 조천득 씨 아시죠?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알죠. 무슨 일이세요? 김미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 사장님이 제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전화하신 거예요? 당신이 책임져야죠. 당신 때문에 조 사장님이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책임이 아니에요. 조천득 씨가 자기가 한 짓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김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우연히 길에서 조천득을 봤습니다. 강남역 근처였어요. 저는 택시에서 내리는 중이었죠. 조천득은 골목에서 나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멈췄습니다. 여보. 저는 조천득을 지나쳤습니다. 여보, 제발 얘기 좀. 조천득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조천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조천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바닥에요. 사람들이 쳐다봤죠. 제발 밥이라도 사줘. 배고파.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을 꺼내 조천득 앞에 던졌어요. 이거 받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조천득이 10,000원을 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여보, 고마워.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건물로 들어갔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문을 봤습니다. 조천득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10,000원을 손에 쥐고요. 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후 미팅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비서가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조천득은 사라지고 없었죠. 25년 전 조천득이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 같은 건 흙이나 파먹고 살아라. 이제 조천득이 흙을 파먹고 살게 됐습니다. 인과응보였죠. 저는 미팅룸으로 갔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임정숙 회장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자신 있게요.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였죠. 저는 당당하게 의견을 냈습니다. 35년 동안 억눌려 있던 제 능력을 발휘했어요. 거래처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자부심 가득한 웃음이었죠. 미팅이 끝났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혼자 앉았습니다. 조용했죠? 35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제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수진 변호사였어요. 회장님, 이혼 확정됐습니다. 정말이요? 네. 조천득 씨가 최종 사인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완전히 자유시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혼. 완전히 자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래된 제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니, 원래 제 모습을 되찾은 겁니다.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50명으로 늘었죠. 프로젝트도 3개나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옷을 사러요. 명품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예쁜 드레스가 있었죠.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드레스 입어보시겠어요? 네. 좋아요. 탈의실에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비단 재질이었어요. 부드럽고 아름다웠죠. 거울을 봤습니다. 예쁜 옷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35년 동안 작업복만 입었었는데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드레스를 샀습니다. 800만 원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죠. 백화점을 나와 카페에 들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죠.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받았죠. 엄마. 현우의 목소리는 잠잠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래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줄 수는 없어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나 이제 스스로 살아갈게. 엄마한테 의지하지 않고. 현우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게 당신한테도 좋을 거예요. 현우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성 경제인 모임에서였죠. 강연장에 도착했습니다. 100명쯤 되는 여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임정숙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5년 동안 남편에게, 아들에게 모든 걸 바친 여자의 이야기를요.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살았던 시절, 무시당했던 시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시절,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얻은 이야기. 여러분, 남편에게, 자식에게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강연장에 울렸습니다. 내 몫의 땅을 지키세요.
자존감이든 자산이든 꿈이든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키는 자만이 마지막에 웃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부심 가득한 미소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모두와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흘렀죠. 끝없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도 강물 같구나.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굽이치지만 결국은 흐른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35년 전 제 모습이었죠. 작업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이제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운동을 하러 갔죠.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상쾌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비단 드레스를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예뻤습니다. 67살이지만요. 회사로 갔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새로운 프로젝트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일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죠. 점심시간.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죠? 비서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대기업 회장이었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남성이었죠. 임정숙 회장님이시죠?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회장이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저희와 합작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제안서를 읽었습니다. 좋은 조건이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장이 웃었습니다. 회장님의 성공 스토리는 업계에서 유명합니다.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이 도시의 일부가 됐습니다. 가구거리 유령이 아니라 신도시의 여왕으로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꽃을 들고요. 아버지, 저 왔어요. 산소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땅 덕분에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고맙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잘 살고 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20대나 30대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60대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걸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제가 있었으니까요. 당당한 저 자신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가구거리 유령이 아닙니다. 신도시의 여왕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 인생의 진짜 신도시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억눌려 살고 계신가요? 남편에게요. 자식에게요. 가족에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땅을 지키세요.
자존감이든, 꿈이든, 미래든요. 그 땅을 지킨 사람만이 마지막에 웃습니다. 저처럼요. 35년을 참았지만,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행복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당신의 신도시를요. 저는 임정숙입니다. 67살. 신도시의 여왕. 그리고 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세요. 당당하게요.